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완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알파벳이 다우지수에 편입된 첫날 큰 폭으로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런데 월간으로 보면 대형주는 눌리고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한 달이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제 대규모 투자가 공개가 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랐고 또 상승 종목을 크게 키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기 결산용 매도라면 오늘 정도가 이제 매도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매도가 진정되거나 이제 매수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오늘 장에서 약간의 어떤 변화가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 보면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고 다우는 뭐 오르긴 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올랐잖아요. 그런데 나스닥과 S&P 500은 6일 만에 올라간 거였고 다우 지수는 오늘 이 정도 올랐지만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업종 중에서 알파벳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 서비스 관련된 업종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갔고요.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이미소비재가 2% 중반 정도 올라갔고 기술주도 1.7%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빅테크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구나,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뭐 뉴스들을 정리해 보면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이 또 이제 봉합이 됐죠. 이건 뭐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맨날 이렇게 싸우다가 또 이제 합의하고 막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탄하게 60일이 지나가지는 않을 거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거였잖아요. 뭐 양쪽에서 교전하다가 일단 또 카타르에서 회담하는 걸로 시장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분석가들도 갈등은 있지만 결국에는 긴장 완화로 갈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다만 이제 도이치 쪽에서는 설령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노이즈를 일으킬 거다. 뭐 쿠바, 유럽에서 지정학 문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뭐 관세라든가 여러 제재라든가 이런 것들 자꾸 이슈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이즈는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도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증권사들은 좀 엇갈렸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3분기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제 밸류의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사람들이 휴가 가고 하면서 수급이 좀 빌 거고, 증시가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조금 약해져서 3분기에 좀 조정을 보이고 연말에 다시 오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RBC에서는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S&P 500 지수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8,150포인트까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달에는 대형주는 좀 부진했어요. 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M7 주식들은 좀 부진했고, 반면에 그 자금이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소형주, 중형주 이런 식으로 시가총액이 낮을수록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들은 자금 지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금 지출을 하는 기업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받는 또는 실적 대비 조금 안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는 이것도 긍정적인 뉴스를 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대법원에서 지금 리사쿡 이사가 해임하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비리가 있다, 뭐 비리가 있기 때문에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트럼프가 해임을 했는데, 이제 소송을 걸었고 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는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이런 과정은 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된다. 보호를 받아야 되고, 이제 리사코, 그러니까 연준의 또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제 해임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의 어떤 불확실성도 이제 좀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리사쿡이 해임이 되면 이 사람 자리를 트럼프가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친 트럼프 성향의 이사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거기에 이제 제동이 걸려서 연준의 독립성이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시기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 전주부터 미증시는 아마 지난주까지는 조금 부진하고 이번 주 정도 되면 아마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는 아마도 반기 결산용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 반기 결산용
매도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올라가고 이런 걸로 저는 추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까지 S&P 500 지수 다우 나스닥은 5일 연속 하락했었거든요. 저 기간만큼 하락을 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서 오늘이 다 끝난 날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서 전통적인 패턴을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서는 대형주 중에서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락하고 나머지는 올랐는데, 특히 이제 알파벳이 오늘부터 다우지수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편입되면서 이제 5% 가까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테슬라가 8% 올라갔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업데이트 한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안전성 조사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뭐 혹시 모를 어떤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뭐 몇 가지 좀 걱정 사안이 있었잖아요. 뭐 애플이 뭐 중국산 거 살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이제 가격 담합을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뉴스 등등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노이즈거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제 AI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램리서치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마벨테크까지 긍정적인 보고서 또는 분석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필이 되면서 반도체 주들이 이제 크게 올라가고 이게 또 나스닥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전체로 보면 소형주가 많이 올라가고 중형주, 그다음 동일 가중지수, 이건 모든 종목이 시가총액이 동일하다라고 볼 때 이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더 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 설비 투자가 이제 자사주라든가 배당으로 나가는 돈보다 설비 투자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 설비 투자는 대부분 다 저 M7이라고 하는 그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지출을 하는 지출보다 이제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을 하고 또 상대적으로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덜한 기업들 쪽으로 투자자들이 가면서 이번 달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가 대형주보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보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헤지펀드가 기술주들을 좀 되게 많이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주 매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일부에서는 그냥 결산용 매도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반기 결산용 매도가 나왔고 그 강력한 매도가 최근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주가를 누리면서 M7 주식들이 좀 빠진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헤지펀드들이 이제 기술주를 좀 많이 팔았는데 추정으로는 아마 결산 매도인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정도, 우리나라는 이제 오늘이 되겠죠. 오늘 지나가면 매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코스피 지수는 하락을 했고 뭐 여전히 21선 아래, 5일선 아래 거래가 되고 있긴 하지만 어제 중소형 지수가 많이 올랐잖아요. 중형주 5.77%, 소형주 5.4% 올라가서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져서 그렇지 그 매도한 자금으로 다른 종목을 일제히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제 코스피 업종 중에서 대다수가 올랐어요. 근데 제일 많이 올라간 거 생각을 해보면 건설 업종이 10%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종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그동안에 뭐 원전 수혜니 뭐니 해가지고 되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빠졌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의 투자, 뭐 2천조다, 3천조다, 지금 4천조까지 해석하기 따라서는 4천조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공장을 짓고 하려면은 이제 인프라 투자하려면 땅을 다지고 어쩌고 해야 되니까 많이 빠지지만 건설 업종을 지금은 주목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오락문화, 이거 엔터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게임 뭐 이런 거. 근데 이것도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는 그동안에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때문에 뭐 그냥 많이 매도 대상이 돼서 현금화해서 그걸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야지라고 이제 여러 가지 업종들이 그렇게 동원이 됐었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진 업종 또는 이제 그 이번에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혜가 되는 업종 이런 쪽으로 매수가 분산되면서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8조 원. 아마 이게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로 가지 않나 싶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지만 금융 투자가 매수하면서 이걸 또 커버를 했죠.
예, 근데 우리는 금융투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금융투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ETF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특정 업종에 매도를 많이 했고 그 업종이 낙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이제 기관이 역할을 했고 그 외의 종목군들은 이제 어, 그동안 투자자들이 이거는 대형주에 너무 집중을 했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빠진 종목군들로 분산이 되면서 이제 어제 상승 종목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부터 설명드리면 코로나 때만큼 빠졌다.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워낙 악재 없이 이제 수급으로만 빠진 거니까. 다만 이제 수급으로 빠진 건 수급이 돌아서지 않으면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건데 낙폭 자체만 놓고 보면 코로나 때 이후에 가장 좋은 기회로도 볼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어제 보면 지수가 8%나 급등을 했잖아요. 예, 급등을 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설명이었어요. 여러 번. 이게 단발로 끝날 수도 있는 반등이고 이게 확실하게 바닥을 친 거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런 패턴이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차례 급등 이후에 3, 4일 이내 하여튼 쉬고 또 급등, 쉬고 또 급등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연달아서 연타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급등 나오고 한 번 급등 나왔는데 그걸로 끊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두 차례 이상의 급등이 한 5일 주기 이내, 예, 5일 주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4일 이내인데,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 두 번 정도의 급등이 좀 더 나와줘야 확실하게 850이 바닥을 친 거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반짝 반등, 예, 무서운 데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주는 예,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서 좀 연속적인 어떤 급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봐야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보면 많이 올라간 업종 중에 하나가 이게 코스닥이 금융업종이 어제 17% 올랐는데 그 에코프로가 금융업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업종 분류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금융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2차전지 에코프로거든요.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업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번에 대규모 투자에 수혜가 되는 업종 이게 되게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제약업종도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진 업종 근데 뭐 코스닥에서 많이 안 빠진 게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뭐 삼성이 송도에다가 또 뭐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제약 바이오 대규모 투자한다라는 보도가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제 코스닥은 뭐 다 올랐습니다. 종이 목재는 저게 이제 특정 종목 하나가 이제 그 정리 매매 비슷한 게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95% 빠져갖고 업종에서 때린 거고 어제 사실상 모든 업종이 다 올라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빠진 상태에서 대규모 투자 이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도 좋아요. 제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수하고 있는 거를 제가 설명드리면서 저거 둘 중에 하나다. 예, 둘 중에 하나인데 뭔가 큰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은 동네 바보형, 돈 많은 동네 바보형이거나 그런데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한 업종이 그동안 매수 누적된 업종이 반도체하고 제약이라고 그걸 좀 유난히 많이 사더라. 그래서 이제 이 업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라고. 근데 어제 그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집해 놓은 종목군들이 좀 시세를 내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제 어쨌든 메인 뉴스는 결국에는 대규모 투자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도체에만 3,200조 원.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연간 GDP가 규모가 있는데 그 GDP보다 큰 돈이에요. 저거는. 근데 저걸 2040년까지라고 친다라면은 연간 한 20조, 200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산업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 반도체 장비, 다음에 반도체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반도체 내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건설업종, 전력, 이거 전기 공급해야 되니까 이 전력 등 이렇게 관련된 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만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른 업종도 재밌어지겠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계기가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코스닥의 어떤 트리거가 돼주기를 또 기대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일단 해외 언론도 저 대규모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주요 뉴스에 저거 다 나왔어요. 미국 해외 쪽 시황 뉴스 보면 저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도 되게 많이 주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결산형 매도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일단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왜 저러지 하는데 저래서 저러는구나 라고 믿고 있어요. 상반기
수익을 확정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넘어가면서도 대량 매도가 나오면 그게 아니었나라고 하면서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좀 매도가 마무리가 되고 좀 끝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8%나 급등하고 나면 보통 저 정도 급등하면 다음날 올라가는 비율이 높긴 해요. 하루 더 올라가는 비율이 높긴 하거든요. 확률적으로는. 일단 뭐 코스닥이 그렇게 돌아선 건지 여부, 요거는 이번 주 이틀 이상 크게 올라가야 된다. 한 번 더 이틀 이상 상승이 큰 상승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로 우리가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는 소부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2차 전지, 제약, 엔터, 건설 등 증권까지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고르게 다 올랐는데, 특히 코스닥의 대형 업종들이 연속성을 보이는지 여부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게 야후 금융 페이지거든요. 야후 금융을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대규모 투자가 뉴스에 다 있었어요. 주요 뉴스에. 예, 뭐 야후뿐만 아니라 뭐 주요 외신에서는 핵심적인 뉴스로 많이 다뤘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어떤 보도를 하냐면, 한국이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완제품도 그렇고 거기에 부품을 포함해서 2035년까지 직접 생산을 하거나 핵심 부품을 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30%를 한국이 생산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댓글이 뭐라고 달려있냐면, 이미 한국은 칩을 장악을 했는데 로봇 부품도 한국이 장악할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이번 어떤 변화 있잖아요. AI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미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있지만 이제 그 외에 이제 안 올라 있는 관련된 종목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혹시라도 계속 반응을 지속적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구독하기 이제 9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셔갖고 9만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는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